최근에 묻지마 칼부림 네. 서현역 그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언론이 이렇게 부각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최근 정권 바뀐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부쩍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뭐 어떻게 규정하고 싶냐면 한국판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아 미국에 네, 총기 난사 비유를 하면 네, 미국에 비유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미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그 빈도가 엄청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비슷한 범죄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제가 2007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조승희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조승희라고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어디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도 조승희는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네. 결론적으로 어떤 마지막 결론을 썼었냐면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계속 나빠진다면 불평등이 그대로 위고 뭐 이렇게 된다면 네. 한국에도 계속 수많은 조승희가 탄생할 것이다. 즉 총기 난사범 같은 사람들이 자라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오늘 한국 사회에도 이미 조승희는 있다. 있는데 다만 총기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총기 소유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한국에 만약에 총기 소유가 좀 쉬웠다면 진작 사건들이 터졌을 거라고 예상해요. 진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총기 난사가. 근데 총기 난사가 그나마 좀 늦게 지체된 것은 총기 소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자 젊은이들이 결국에는 칼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불평등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경제적 불평등 여러 가지 불평등이 누적 심화되니까 네. 이런 일탈 잘못된 행태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범인들의 심리를 짚으라면 인간 증오입니다. 증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을 증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인간 증오 심리가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럼 인간 증오 심리는 왜 생겼을까? 이제 역추적을 해 들어가면 인간관계에서 무수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사람들과 살면서 관계에서 좋은 경험은 거의 없고 안 좋은 경험이 계속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인간 자체를 다 싫어하게 되는 인간은 악마야.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 증오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대개는 이제 부모나 주변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끊고 그렇게 되죠. 고립되는 자연히 격리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 싫으니까. 네, 은둔 생활을 하고. 그렇죠. 죽이고 싶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그 원인은 결국 한국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불평등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불평등은 계급 간 불평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부자와 뭐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 근데 90년대를 넘어서면 개인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계급 간보다는 오히려. 저는 풍요종독 사회라는 책에서 다층적 위계 사회로 변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네. 옛날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하나였어요. 네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9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 간 경쟁을 강요하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유하자면 453명이 참가해서 한 명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국민들이. 맞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80년대 70년대는 네.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다 함께 뛰어서 그렇죠. 함께 풍요를 누리자 이런 마케팅이었거든. 맞아요. 국가적으로 뭐 네. 광고나 공익 광고 그런 거였거든. 함께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네.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 함께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개인 경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기업들도 회사 내에서는 경쟁을 독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합. 그렇죠, 그렇죠. 네, 한 가족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요. 인화, 뭐 총화, 뭐 맨날 그런 거 붙여놨잖아요. 맨날. 현대 같은 데 특히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현대맨들 뭐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 회사 사람들끼리 끈끈함도 있고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현대 안에서 서로 성과급 갖고 싸우고 뭐 또 업무 평가로 싸우고 그러네요. 개인 간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국민이 개인 간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무한 경쟁. 오징어 게임을 하는. 오징어 게임. 게다가 거의 다가 가난해지고 한두 명만 승자독식으로 부자가 되는
이런 잔인한 게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인 간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있으니까 항상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건 네. 뭐 어려운 일이 있던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 동료가 있던 학교 친구가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있던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개인이 혼자 분할이 돼서 네. 개인으로 분할이 돼서 서로 싸우게 되니까 네.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앞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여태까지 돈만 쫓았고 물질만 쫓아왔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관계다. 화목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면서 이걸 쫓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냐. 개인 간 관계가 나빠지면 당연히 뭐 사람들이 서로를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차별하고 이런 현상이 난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게 극단에 달하면 인간 증오 사상 심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간 경쟁을 독려하는 것을 없애고 네. 최소한 7, 80년대처럼 예. 집단 간 경쟁 체제로는 가야 된다. 아. 오징어 게임에 비하자면 줄다리기 시합 정도는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하네요. 구슬치기가 아니라. 이거 회사 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성과급 가지고 동료 경쟁시키고 이게 네.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프로야구 쪽에서 성적을 이제 팀 연봉하고 그렇죠.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연봉 높은 스타를 보유한 팀이 잘하지 않겠냐 생각했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불평등이 높은 팀이 성적이 떨어져요. 이거 인화가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격차가 적을수록 성적이 좋아요. 인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실은 네. 개인 간 경쟁을 시켜서 승자에게 돈을 몰아주면 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순간적으로는 효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사회는. 그러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이 폭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00년대 초반인데 벌써 조승희를 보고 한국이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던 건데 지금 본격적으로 그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승희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총기 난사 사건이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020년도만 보더라도 미국 질병관리센터 자료에 의하면 총기 이용 살인 사건이 2만 건에 가깝고요. 2만 건? 1년에. 1년에? 네, 자살자를 합치면 4만 건에 가까워요. 와. 4만 4천 건 가깝습니다. 그중에 살인만 남을 죽인 것만 해도 2만 건이 돼요. 그래서 총기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20에서 130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도 지금 방치하면 이런 묻지마 살인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총이 없으니까 조금은 그렇지만 네. 뭐라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육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나 뭐 이럴 때 네. 이런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네, 뭐 인성교육이 전에 네.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친구들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데요. 야, 너는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못생긴 게 가난한 놈이. 이런 관계에서 상처를 꾸준히 입은 아이들이 네, 그 네. 분노를 쏟을 데가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사이좋게 지내려면 사회가 평등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경쟁 구조죠, 지금. 그렇죠. 그거를 예, 개인 간 경쟁 체제는 저는 집단 간 경쟁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중요한 있고. 얘기네. 개인 간 경쟁 체제를 집단 간 경쟁 체제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80년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소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본소득. 예,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생존 불안을 덜어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거든요. 목적이. 예. 야, 내가 생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 즉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가가 챙겨주는구나. 또 사회를 바꿔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네.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적이. 네, 그래서 연대감이 올라가요. 그럼 네. 동료의식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 화합에 상당한 긍정적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 빨리. 중요한 말씀이네. 이 장갑차까지 막 동원됐잖아요. 네. 경찰들이.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무섭게 하면 굴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형 제도를 뭐 강화한다든가 네.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가 줄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요. 줄지 않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미국은 다 사라졌어야 됩니다. 총기 살인사 사건. 근데 총기 난사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범인들이 자기는 살고자 남 죽이고 살고자 했을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냥 너 그동안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 혼자 죽겠다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원인이 다 인간에게 있다.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그러니까 인간 하나라도 다 죽이고 죽겠다. 이게 총기 난사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처벌을 강화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처벌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개인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불평등 트라우마를 쓴 불평등 연구 전문가인 윌킨슨 이런 분은 뭐라고 책에서 그런 사례를 드냐 하면 절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절벽으로 막 달려와서 떨어져 죽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우리는 네. 밑에 구급차를 대기하네 중간에 그물을 치네 이런 논의만 하고 있지 않냐. 네네네. 이걸 어떻게 이걸 막냐 이거예요. 이게 다 미봉책이지. 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절벽으로 달려가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뛰어내리는 놈은 더 잡아서 처벌하겠다. 아니면 뛰어내리면 상담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심리 상담, 심리 치료의 종주국은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발전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상담하신 분들도 다 미국에서 이론을 수입하고 네. 미국 가서 배우시고 그러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졌느냐, 총기 살인이 줄었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네.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근원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근원은 간단한 거예요. 불평등 문제 해결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살해 협박 막 이런 것도 최근에 보도도 됐었잖아요. 이 지금 야 이제 정치인들도 표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한이 글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도 있었고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이 그 서희초 선생님 네네.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갖고 저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해졌다 과거에 비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근데 들어보니까 악성 민원들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여러 번의 진단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희초 사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정도로 봐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잖아요. 서로 간에.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을 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네. 개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올해 사자성어는 각자 도생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자,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불신이 고조됩니다. 네. 왜냐. 내가 개인 이기주의자란 말이야.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 거라고 보겠어요. 다 그럴 거라고 보죠. 네. 다시 말하면 학교 선생도 돈 벌기 위해서 선생질을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나를 돈 벌려고 나한테 과잉 진료를 할 사람으로 생각해요. 불신이 있구나.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자산에서 엄청난 손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각자가 개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다 나 같을 테니까. 그 사회학자들이 그 사회적 신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자산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야. 존경해야 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야, 뭐 돈 벌러 온 애들이지. 뭐 니네가
그런 사람이야. 존경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고 각자 도생을 추구하니까 개인 특히 이기주의. 악성민원 세게 하는 사람들이 다 집안이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고 그렇지도 않아요. 빽 있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많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다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 의사도 못 믿겠고 교수도 못 믿겠고 다 돈 벌려고 하는 짓거리지 니네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다 보니까 네. 옛날 같은 존경심 같은 게 없어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이. 그러니까 선생님이다 그러면 존경심. 네. 의사다 그러면 인수를 펼치시는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볼 때 교사는 자기가 존경할 이유가 없고 존중을 해줄 이유도 없는 내 자식만 귀중한 이렇게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정신건강이 계속 나빠지면서 네.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하여튼 남탓만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문제 아이 있잖아요. 수업을 하기 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문제 행동을 한 아이가 3년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한 반에.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절이죠.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년에 한 반에 2~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 수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애들을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업을 진행하려면. 네네. 그럼 그 학부모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바로 항의 들어오고 뭐 고소한다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하기가 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이 다툼이 있으면 왜 한쪽 편을 드느냐. 학부모는 자기 아들 생각만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시야가 공동체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태라. 각자 도생의 시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대로 놔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길거리에서는 그걸 묻지마. 아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집단 간의 경쟁 체제로 바꾸고 그렇죠. 개인 간 경쟁 체제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기본소득 같은 걸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이 좁은 시야를 탈피해서 공동체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